자, 이제 선생님하고, 얘도 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앞에 영상에서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의 수학적 표현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주의해야 될, 개념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 얘기를 했다면, 자, 어, 그 이야기와, 약간 궤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 모든 문제지에 실려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그냥 대표적으로 고정인 스텝 2에 있는 문제를 그냥 하나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한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학생들이 풀 때, 자, 이거는 이렇게 풀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점이 있고 주어지는 직선이 있고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는 임의의 실수 K값 중에서 K가 특별히 A일 때 최대값 B를 가질 때 AB 값을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고 있는 그 접근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펼쳐보시고, 자, 요 문제를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바꿨을 때 과연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를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럼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앞으로 올바르게 접근하는 건지 그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이 있고 주어지는 직선이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K가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처럼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직선을 일반형 형태로 우리가 공식이 그렇게 표출이 되니까 일반형으로 한번 표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x끼리 묶어내면은 k 빼기 1x라고 묶여지고 y는 y끼리 묶어주면은 k 플러스 3y라고 묶여집니다. 이렇게 상수항은 4니까 이퀄 제로고, 그래서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공식 쓸게요. 루트 k-1의 제곱 k 플러스 3의 제곱, xy절에 0을 투입하면 절대값 4만 남으니까 4. 자, 분자가 명확하게 4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일 때를 확인을 해 주십시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가니까, 그럼 분모 파트를 봤더니 루트 속이 k에 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져서 네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될 거니까 너의 2차의 최소값을 확인을 해 봅시다라고 줬으니까 요놈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살짝 조금 우리가 뭐 논의가 비켜가기는 하는데, 자, 주어지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물론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해서 가면 되는데 뭐 참고만 해 보십시오. 어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m x 빼기 a의 제곱 뭐 이렇게 가고 있는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n x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가고 있는 2차 함수, 뭐 뒤에 뭐 어떤 상수항이 붙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2차 함수들을 결합을 해서 결합되어진 너의 최소값이 어디서 결정이 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있고 여기는 최고창 계수가 m이고, 자,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꼭지점은 B고, 자, 너는 최고층 개수가 B고. 자, 얘네들을 결합을 시켜주면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그 2차 함수에 결합되어진 최소값은 어디서 결정이 납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한번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학생들이 아는 대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면은 너는 m 플러스 n의 x 제곱이라고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2am 2로 묶어내겠습니다. amx 빼기 2bn, 그럼 2로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bnx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p라고 할게요. 이렇게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져서 그냥 편의상 mn은 전부 다 양수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자, 최소값이 결정 나는 대칭축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시면은 정확하게 m 플러스 n분의 ma 플러스
NB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너는 표현 자체가 각각의 꼭 대칭축 AB를 최고창 계수의 반대 비율로 내분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N 대 M의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 너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기존의 대칭축들을 최고창 B의 반대 비율로 내분하는 위치에서 결정이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뭐 본질적으로 이차함수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어차피 내분점이 쓰이니까 앞쪽에 내분점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대칭축을 빨리빨리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최고창 계수가 각각 1이니까 너무나 쉽게 너의 대칭축과 너의 대칭축의 중점에서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너는 너는 대칭축이 1이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너를 1대1로 내분하는 위치에서 결정나니까 둘 더해서 나누기 2를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너가 A 값이 되고, 그럼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투입을 시켜 주시면은 분모의 최소가 결정이 나서 전체의 최대값도 확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가. 자, 뭐 AB 구하는 거는 그 다음에 넣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뭐 이 이야기가 중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만일에 자, 요 문제를 요렇게만 한번 살짝 바꿔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흡사하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K가 하나 붙어서, 그러면 문제 속에 네가 안쪽으로 투입이 돼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4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상수항이 생겼습니다. 이제 빼기 X 플러스 3Y. 자, 이렇게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지는 점은 똑같이 원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최대일 때 그때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똑같이 한번 포메이션을 주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 이 이야기를 펼쳐내 보겠습니다. 그럼 너는 똑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K 빼기 1X라고 표현이 될 거고, 자, 일반항 표현하면 K 플러스 3I라고 표현이 되고, 상수항 파트에 4K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 자,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를 똑같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자, 분모는 동일하게 K 빼기 1의 제곱, K 플러스 3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분자에는 절대값 붙이면 00 투입해도 미안하지만 4K. 자, 아까처럼 분자가 상수로 고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자, 네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란 이야기를 절대 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래서 뭐 물론 자, 학교 내신 문제가 이런 상황을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문제들이 많이 쉬워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안 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이 분자 파트가 일정하게 고정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줄 거는 같은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야, 그럼 이거는 심각하게 시험 보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크나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세라면,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조금 개선하고 수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느낌상으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야, 그렇다면은 자, 애초부터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자, 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 어떤 그 수학적인 접근이 이 문제에도 동일하게 접근이 되는 얘기라서, 자, 왼쪽 거 가지고 한번 수정해서 도대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단순히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이야기일까? 자, 분명히 명확하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거는 원점이고 주어지는 요놈이 원래는 K가 없던 거니까. 자, 애초부터 출제하신 분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이 의미를 그대로 들고 와서 쓰라는 얘기겠죠. 그죠? 아까처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려면 너를 다시 일반형으로 펼쳐냈는데, 그럼 애초부터 그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지, 이렇게 뭔가 이쁘게 정리된 걸 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죠? 자, 뭡니까 얘가? 자, 앞선 영상에서 했던 임의의 실수 K를 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식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쪽에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X 너부터 쓰겠습니다. 3y 플러스 4가 있고 K배에 X 플러스 Y 이퀄 0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K가 임의의 실수기 때문에 K가 는 항등식 입장에서 보면, 자, 너가 0 되고 그래서 너가 0이 되는 이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얘가. 그렇다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한번 구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하면 나오니까 x 플러스 y는 제로고, 자, 요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4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실제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 두 식 더하면 4y가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자, 그래서 x는 1하고 나오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점이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주어진 이놈이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쪽에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데 1, 마이너스 1이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자, 각각의 직선들을 표현을 해내면, 뭐, 한 놈은 y는 마이너스 x, 한 놈은 요 직선이니까 그 직선들을 표현을 해냈을 때 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을 하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렇게 지나는 직선도 표현이 될 거고, 물론 뭐 아까 앞선 영상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이놈이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그 직선이 누구냐 했을 때, 요 K 쪽에 붙어 있는 이 직선은 표현이 안 됩니다라는 거는 진짜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요거는 뭐 요 문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서, 자, 요 문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요런 직선이 있다. 그럼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거는 주어지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번 조사해 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만약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지났다. 그럼 거리는 이렇게 수직거리니까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이 교점을 어떤 식으로 지나느냐에 따라서 매번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는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 교점을 지날 때 이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가장 길어질 건지 그걸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때 그걸로 인해서 K 값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나니까 그 K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라고 던져준 게 이 문제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언제 이르는 거리가 최대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물론 그냥 이 그림에서 쉽게 관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르는 거리. 그럼 과연 언제 거리가 제일 길어질 건가라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살짝 선생님이 조금은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점을 하나 찍고, 기준점이 원점이니까, 자, 원점을 하나 찍고, 자, 주어지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교점을 지나고 있는, 자, 너를 중심으로 교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생겼다고 쳤을 때, 굳이 원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우리가, 보는 시각을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서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원 입장에서 원을 자르고 있는 할선의 형태로 지나고 있을 때 이르는 거리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 거리들은
할선일 경우에는 주어지는 이원의 반지름보다 무조건 짧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활선은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그죠? 뭐 하나 더 그린다면,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그럼 원점에서의 이르는 수직거리를 확인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니까, 그럼 이 거리도 여전히 이 원의 반지름보다는 짧아져 라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실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유일하게 이런 직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원하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그 원과 접하고 있는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이 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놓여졌는데 원하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자, 접선이 되는 거는 유일하게 딱 한 번 결정이 나고, 자, 이렇게 만약에 교점을 다음과 같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는 주어지는 원점과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접점하고 이어주니까 수직거리가 되고, 이 거리가 유일하게 이 원의 반지름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일 때가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최대가 되는 요 상황이 시각적으로 보여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교점이 좌표가 1,-1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주어지는 원점과 두 직선의 교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긴 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쉽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K 값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원점하고 주어지는 두 직선의 교점까지를 수직으로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일 때가 제일 커지니까, 그러면 이 수직으로 지날 때 이때 K 값을 찾아라. 그게 문제에서 제시한 A 값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직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는데 이미 원점하고 교점을 지나고 있는 이 라인이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이렇게 지나고 있는 요 직선은 기울기 값이 1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주어지는 직선에서 기울기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기울기를 관찰을 해 보시면, 기울기가, 자, x의 개수가 k 빼기 1이고 네가 넘어가서 1 빼기 k가 될 거고, y의 개수가 k 플러스 3이니까 자, 너의 값이 1이 될 때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럼 분모 분자가 서로 같을 때니까 넘어오면 2k가 -2니까 k가 -1일 때라고 해서 똑같이 a 값이 확인이 돼서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얘는 여기에 아까처럼 네가 사라지고 여기에 플러스 4가 생겨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썼을 때 분명히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는 앞선 이야기에서 이미 한번 확인을 해 봤고, 그렇다면은 자, 그럼 여기에 상수항이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자, 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우리가 이 문항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그걸 최종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이쪽에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냥 결국은 어떤 점이 하나 주어지는데 시험 문제는 다 원점을 줄 겁니다. 원점을 주고 자, 직선을 이렇게 주겠죠. by 플러스 c k a 프라임 x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상수항이 있고 없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대인 상황이 언제인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건 잠깐 지울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정리된 얘기가. 자, 너가 의미하는 게 요 직선과 요 직선, 영대는 어떤 두 직선 연립해서 생기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낸다. 그 교점 좌표가 예를 들어서 P, Q하고 나왔다면은, 자,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결국 결론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P, Q가 있다고, 교점 P, Q가 있다고 가정하면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원점과 주어지는 교점까지 이 거리가 최대 거리가 되고, 그 최대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라인과 수직으로 이렇게 형성될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만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도 자, 학교 내신을 본다고 쳤을 때는 요렇게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도 그게 자, 이렇게 주든 여기 상수항이 붙어 있던 간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시험 볼 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요 이야기만 머릿속에 강력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풀고 있는지, 구분을 하고 있지 않고 풀고 있는지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꼭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 이번 얘기는 이렇게 한번 주의해야 될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학교 내신을 봤는데 뭔가 알면서도 어이없게 틀린다면 그것만큼 가장 아쉬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다 시험을 본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예 몰라서 틀리는 거는 아쉬움이나 후회나 이런 거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뭔가 알 듯 하면서 뭔가 미스가 난다. 자, 이런 게 제일 아쉬울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자, 그런 아쉬움들이 싸그리 뭔가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학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